네, 픽인터뷰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폭우가 이번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제 충청권에도 그랬죠. 또 오늘은 내일은 다음 주에는 가을에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에게 관심을 기후 위기에 대해서 살펴야 된다고 알려주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전문적인 활동을 펼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대충 맞게 설명한 건가요? 기후 위기가 지금 일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하면 대충 맞는 건가요? 경고 정도가 아니라 경고 이미 정도. 들어선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후 위기 상황에 들어선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중요한 게 기후 위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다음에 오랫동안 펼쳐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온난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기후 붕괴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기후 패턴, 그 계절에 어디에 있어야 할 날씨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또 한번 온실가스가 늘어나면 그 영향은 또 10년, 20년, 30년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기후가 이상해졌다라는 것은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패턴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여름의 장마는 언제쯤 시작해서 그렇죠. 네. 대충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데 그런 경험과 달리 어떨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그래서 그렇죠. 말도 네. 이상한 마른 장마가 진행된다든지 또는 너무 맨날 비만 오는 정말 기록적인 장마가 진행된다든지 엊그제 봤던 것처럼 시간당 141mm가 내린다든지 이건 이미 기후 붕괴가 시작됐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설명하기가 또는 이해시키기 어려운 게 네. 재작년에는 54일 동안 장마가 계속됐고 네. 또 작년에는 그 태풍들이 급습을 했죠. 이어서 그리고 올해 봄에는 영덕과 삼척에서 산불이 네, 크게 어마어마한 일어났는데 산불 났죠. 근데 이런 하나하나의 기상 사건들을 딱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라는 것은 30년 동안의 평균적인 패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0년보다는 지금 그다음 앞으로 30년 동안 이런 홍수든 산불이든 가뭄비든 이런 것들이 더욱 빈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의 사건 가지고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야? 또는 어떻게 해야 돼?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단적으로 언론에서도 기상 뉴스 따로, 네. 에너지 뉴스 따로, 세상에 이런 일이 외신 따로, 그 다음에 정부 정책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보도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게 우리한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기후 위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고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1980년대부터 IPCC라고 네. 기후 과학자들의 조직에서 계속 그 평가 보고서를 냈고요. 여기서 점점 그 보고서가 이제 6차까지 나왔는데 표현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산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로 인한 라이클리, 베리 라이클리 이런 식으로 점점점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됐고 그래서 과학적 팩트로는 누구도 논박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상학자들이 모여서 IPCC라는 조직을 만들고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평가 보고서를 보고서를 냈는데 그 평가 보고서를 논박하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데이터의 미세 오류라든지 조정. 네네. 모델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지만 물론 그 특히 미국 같은 데서 기후 부정론 회의론자라고 해서 네. 믿지를 않는 거죠. 그 우리가 그 Don't Look Up이라는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넷플릭스 영화. 거기 보면은 혜성이 6개월 뒤에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거든요. 과학적 계산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얻었는데 네네. 에이 그건 가짜 뉴스일 거야.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 얘기겠지 하고 만다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런 태도 아니었습니까? 전형적으로 그랬죠. 네. 네. 기후위기는 가짜 뉴스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믿고 무시를 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농도는 점점 더 이제 증가를 하고 기후 위기는 훨씬 더 이제 깊이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티핑 포인트를 넘으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도 이미 늦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우리가
노력하면 그래도 끔찍한 참사는 막을 수준은 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젠 너무 늦어버린 겁니까? 끔찍한 참사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참 어려운 네, 일이긴 네, 합니다만 그렇죠. 지금도 한 해에 2,500만 명 정도가 세계에서 기후 난민이 새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홍수나 해수면 상승이나 가뭄 이런 여러 가지 기상적인 이유 때문에 삼터를 떠나야 되는 게 기후 난민인데 해마다 2,500만 명씩 그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다음에 이미 무너진 기후 패턴과 온실가스 농도를 생각하면은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뭐 절대로 늦었다는 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1.5도를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1.6도보다는 1.5도가 훨씬 안전하고 2도보단 1.5도만 올라가는 게 그래도 낫다. 0.1도 차이도 굉장히 큰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제대로 시작하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기후 위기에 우리라는 건 대한민국이요. 한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뭐 준비랄까 이런 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큰일이죠. 걱정이 되는 것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한다는 탄소 말씀이네요. 중립 2050년까지 선언도 했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도 만들었고 시행령도 만들었고 했습니다만 그게 다 개별적인 어떤 그 사업, 부서 사업에 그치고 있고 사회적인 메시지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의미 있게 줄인 적은 1998년 한 해밖에 없었습니다. 1998년이라면 IMF IMF 사태 경제 위기 때. 때 네, 그거는 그때 줄이고 싶어 줄인 게 아니라 그렇죠. 억지로 줄어든 거겠네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2%였고 네. 그 해 14%가 줄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해 말고는 의미 있게 줄었던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다가 네. 작년에 3점 몇 프로 다시 배출이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정말 사회적으로 큰 변화,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자원 절약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탄소 배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계속 늘어만 왔고 유일하게 또는 유의하게 낮아졌던 적이 IMF 경제 위기 때 너무 심각하게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때 잠깐. 코로나 첫 해. 네. 네. 그러나 계속 늘려왔으니 앞으로 탄소를 줄여나간다는 건 어쩌면 IMF 경제 위기를 다시 겪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줄이는 것도 그렇고 결과를 경험하는 것도 고통스럽겠죠. 물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역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이 덜 고통스러운 거겠죠. 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네. 어떤 환자한테 무슨 질환이 왔다 그러면은 네네. 급한 불은 꺼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체질 개선이랄지 뭐 그 재활이랄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정도 좀 수술도 해야 되고 투약도 그렇죠. 해야 되고 예. 재활도 해야 되고 그거를 네. 뭐 뭘 하고 말래라는 선택이 아닌 거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자라고 봐야 됩니다. 지구도 환자고 대한민국도 환자고 거기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도 부분적으로 증상이 드러나고 있지만은 제대로 총체적인 대처를 못하는 환자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후 위기나 기후 붕괴 상황을 감안해서 보면 그냥 환자가 아니라 중병에 걸린 환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게 제대로 고지가 되거나 설명을 받지 못하거나 그 치료에 들어가지 못한 환자인 것이죠.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병에 걸렸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그런 정부가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나 공익 광고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 보면 영화관에서 이제 핸드폰 좀 껴놓고 그렇죠. 네. 아니 그 좀 실제로 황당한 광고입니다. 그거. 아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뭐 플라스틱 같은 거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평화방송 청취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은데 이렇게 죄책감 같은 거 느끼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나 혼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다짐하는 분들도 많은데 김현우 위원님은 황당한 광고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개인이 일회용품을 줄이고 네. 그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하다. 네. 그게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할 만큼은 절대로 안 되죠. 오히려 가장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10개 기업이 우리나라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10개 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식으로 따져서 네, 10개요? 제일 많은 건 포스코, 그다음에 포스코. 석탄화력 발전 회사들 이런 네. 10개 회사들이 절반을 배출을 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법인세도 많이 냈고 일자리도 가장 많이 창출했고 수출도 많이 주도를 했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너무 압박을 하면 우리는 못 받겠다, 힘들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푸념이죠. 네네. 이런 앓는 소리를 정부는 다 들어줍니다. 사실 그래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수준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이 그런 대기업의 어떤 이해고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진 게 지금 굉장히 목표 자체도 문제이고요. 그러면 김현우 의원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북한 빼고요. 대한민국이 배출한 탄소 중에 절반이 10개 기업이라면 네네. 10개 기업만 탄소 배출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10개 기업이 5% 10%씩만 줄여도 그게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뭐 무슨 영화관에서 핸드폰 꺼놓는다고 도달할 수 있는 양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절대로 차이. 아니죠. 네. 그러면 정부 정책은 국민들에게 도덕적 부와 도덕적 하중을 막 주면서 할 게 아니라 10개 기업 또는 20개 또는 100대 기업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난 전 대통령, 네, 문재인 또 지금 정부 때요. 대통령도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한테 새로운 시장이 되고 이윤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뭐 녹색 제품, 뭐 녹색 성장 이런 것들을 예컨대 전기 자동차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더 세일즈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접근을 하지 기업이 어떤 부담과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신호는 절대로 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해오던 것 편하던 것을 더 계속하고자 하게 되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안 한다면 네네. 그건 더 나쁜 거 아닌가요? 뭐 도덕적 해이 내지는 책임 방기인 거죠. 정부가 그런 거죠, 사실은. 그렇죠. 정부가 그렇게 유도하고 끌고 가야 되고 아니면 법으로 강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탄소 감축을 열심히 하려는 기업들이 좀 칭찬을 받고 네. 지원을 받거나 세제 혜택을 받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국민들이 모아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탄소 배출을 별로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하고 그렇죠. 네.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돈을 빼고 이러면 기업의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방향의 움직임이 있으면 따라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고 법제도 조항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하는데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강남역하고 동작구랑 홍수가 난리가 나니까 서울시에서는 커다란 터널을 만들어서 네네, 그런다고 물을 그러고요. 저장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토목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말까지 2040년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2040년까지 서울의 공간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를 좌우하는 기본 계획인데 거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더 많아질 기후 재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얘기가 전혀 거의 없어요. 놀랄 정도로.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훈령은 도시 기본 계획에 탄소 중립 저감 방안을 적시를 해라라고 지침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싫어하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 새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후 위기 때문에 그 난리가 나는데 그냥 지하에 커다란 뭐 하수로만 파면 된다고 안이한 대책은 내놓지만 근데 처음 말씀드렸듯이 네. 기후 변화가 이런 집중 계략 호우로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파로 올 수도 있고 가뭄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는데 그 껌껌이 그렇게 공학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다는 거는 자연의 힘을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길게 봐서 전혀 대안이 될 수가 없는데도 계속 탄소를 계속 많이 배출할 예컨대 뭐 개인 항공이라든지 항공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변 도시 이러면서 사실 콘크리트를 더 쏟아붓는 그런 계획을 가고 김현우 있죠.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려야 되는 소식이 있어서요. 네. 한강 올림픽대교, 가양대교 올림픽대로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 양방향 및 주요 간선도로가 다시 통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실 분들은 사전에 확인하시고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많이 오는 기후 위기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뭄 기후 위기도 있으면 그 1조 5천억짜리라고 하더라고요. 1조 5천억 원을 만들어 가지고 하수구를 크게 만들어 놓는 게 아무 의미도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 냉정하게 말하면 네. 이러한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 기후 재난은 점점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경고하고 대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행 연습 같은 걸 사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후 때문에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여태까지 살았던 삶 때문에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다. 네네.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작용을 더 할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더 큰 참사,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 그럼 정말 이건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부의 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말거든요.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현우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일이네요.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그러네요. 보건복지부, 네. 심지어 국방부, 네. 정보통신부 다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업계획을 잡아야 돼요. 자,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개인들은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결국 개인의 실천으로 이게 많이 귀결이 되는데 저는 텀블러 말고. 텀블러, 에코백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어떻게 중요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희석할 수 있다, 가릴 수 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시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기후 위기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이것을 완화하거나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와 기업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게 우리 시민이 할 수 있고 가장 유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 의원님 말씀은 기후 행동 같은 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말과 행동을 말과 행동. 주변 사람들과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른바 그냥 녹색 분칠이라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적인 얘기를 하는 방송 또는 정당 네. 또는 기업들을 질타를 하는 이야기가 훨씬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하여튼 많이 다루고 많이 깊이 다뤄주시면 깊이 좋겠습니다. 다루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된 행동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저희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